안녕하세요. 바른 자세와 움직임으로 건강한 몸을 만드는 건강전도사 힐링무브입니다. 안녕하세요. 힐링무브의 마스코트 필라테스 강사 최수연입니다.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 벌써 힐링무브에서 준비한 컨텐츠 관절 건강교실 몇 번째 시간이죠? 벌써 네 번째 시간이에요. 네, 오늘 벌써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어떤 건가요? 주제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어깨 관절에 대해 설명을 해볼 건데요. 특히 오십견이라고 하는 흔한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네. 네, 오늘은 오십견입니다. 오십견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오십견이 정확한 의학 명칭은 아니죠? 네. 뭐라고 부르나요? 오십견은 동결견 혹은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해서 염증 질환을 말해요. 맞습니다. 오십견은 흔히 50대가 되면 어깨가 안 올라가고 그러한 증상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별명처럼 붙었는데 의학 명칭으로는 동결견이나 아니면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다면 유착성 관절 발음이 어렵네요. 유착성이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근육이 유착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네, 정확히 말하면은 근육이 유착됐다기보다는 유착이라는 거는 이제 섬유들이 얼기설기 설켰다는 거거든요. 얼기설기 얼기설기 설켰다. 네. 엉켰다라는 표현이 좀 맞고 떡지듯이 떡졌다라는 표현이 맞는데 우리 몸을 보시면 몸을 보시면 근육이 있고 네. 근육을 걷어내면 인대들 주변에 이제 관절 주머니라는 게 있어요. 그 관절 주머니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실제로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유착성 관절낭염이 될 겁니다. 덧붙여 설명하자면 또 이 오십견이라는 질병은 저희가 흔히 어깨에서 중요한 근육인 회전근개 쪽에서도 유착이 발생한대요. 네, 이 관절낭에 염증이 생기고 유착이 되면서 당연히 관절낭 바깥쪽에 있는 회전근개랑도 같이 유착이 되는 경우도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을 합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이 질병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질병의 특징은 이 오십견의 가장 큰 특징은 네. 수동적, 능동적 가동 범위가 다 안 나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흔히들 이제 병원에 가서 어깨가 아프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해요. 자, 소연 선생님이 이제 환자예요. 네. 자, 환자님 왼팔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파요. 아픈가요? 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파요. 아프신가요? 네. 자, 지금과 같이 발연기. 네, 지금과 같이 스스로 들던지 아니면 누군가가 들어주던지 둘 다 통증이 심하게 동반되면서 가동 범위가 현저하게 떨어진 거가 아주 큰 특징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다른 질병과는 구분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가 회전근개 손상도 있는데 회전근개는 근육이 손상된 거기 때문에 동작 자체는 나오는데 동작의 끝범위에서 주로 통증이 많이 생기고요. 오십견은 동작 자체가 잘 안 나와요. 굳은 거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좀 구분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결견이라고 하는군요. 네, 굳은 어깨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유착성 관절낭염의 증상으로는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증상으로는 아까도 말했지만 팔을 못 듭니다. 그래서 내가 들 수도 없고 남이 들어줄 수도 없고 이렇게 현저하게 범위가 작아지는 증상이 있고 통증으로는 정확하게 어떤 부위가 아픈지는 설명하지 못하는데 어깨 깊숙하게 아프다고 많이들 호소를 하시고요. 통증이 좀 극심하기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통증이 생기는 환자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통증 때문에 전체적인 어깨의 근력들이 다 떨어집니다. 네, 이러한 증상들이 있겠습니다. 굉장히 통증이 심한가 봐요. 네, 통증이 너무 심하고 누군가한테 살짝 부딪혀만 해도 자지러질 만큼 통증이 심한 그러한 병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오십견을 유발하는 원인 중에는 뭐가 있을까요? 완전히 명확하게 알려진 원인은 없는데 연구 결과 당뇨병이나 아니면 갑상선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의 오십견 유병률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팔이 골절된 다음에 이 깁스를 많이 하신 다음에 또 50견으로 발전되는 그런 케이스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또 남성보다는 여성한테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남자보다 여자한테 더 많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50견은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해요. 그 단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네. 50견이요.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유착 전 단계라서 통증이 시작이 되고 조금씩 관절 가동 범위가 줄어드는 단계입니다. 초기죠, 초기. 네. 사실 이 초기 때에 염증을 줄어드는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사람들은 별로 안 아프니까 병원에 잘 안 가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가 동결화 단계. 동결화, 즉 점점 굳어져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가동 범위가 줄어들고 이때부터 통증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 많이 오게 되겠죠. 네. 그리고 동결화 단계가 조금 더 지속이 되면 완전 이제 동결 단계, 굳어지는 단계인데 이때는 오히려 통증은 유지되거나 감소가 조금 될 수도 있고요. 대신에 관절의 가동 범위는 가장 작습니다. 네. 가장 많은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고, 그런데 재밌는 거는 4단계인데 해빙 단계라고 해서 녹는 단계가 있어요. 1년에서 2년 정도를 지나면 자연적으로 자연 치유가 되는 사람들의 비율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염증이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좀 해결이 되겠네요. 네네.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고 아예 장애 후유증처럼 아예 남아있어서 반대측 정상 쪽보다 완전히 이 관절의 동작 자체가 저하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러한 질병입니다. 이렇게 4단계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단계에서 치료를 하는 게 가장 효과가 클까요? 사실 어떤 단계라기보다는 단계별로 관리하는 관리법들이 다르기 때문에 접근을 좀 달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군요. 급성기이거나 만성기이거나 이럴 네. 때 관리하는 게 이제 다르겠죠. 자, 관리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급성기, 재활의 급성기 때는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증을 감소시켜야 되고, 그리고 염증을 감소시켜야 됩니다. 자, 소연 선생님께서 아시는 염증 감소 어떤 게 있죠? 일단 병원에 가서 소염 진통제를 처방받죠. 네. 그리고 주사를 놔줘요. 주사. 네, 주사 치료가 있습니다. 주사도 권유받기도 하고 진통제도 먹죠. 소염 진통제도 먹습니다. 네. 네, 그런 치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단가요? 네, 아니죠. 아니죠. 약은 먹고 주사는 맞는데 염증 일으키는 음식을 계속 먹는다면은 몸은 어떨까요? 몸은 또 계속 염증을 유발시키겠죠? 염증 계속 유발시키겠죠. 인스턴트 음식이나 아니면 설탕을 많이 먹는다든지 아니면 야식을 많이 먹는다든지 이런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면 낫질 않아요. 그래서 음식도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 급성기에 어떤 음식 조절, 그리고 주사 치료, 그리고 약물 치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관절 가동 범위 운동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관절의 가동 범위를 회복시키는 운동이 있겠네요. 네, 관절 가동 범위 회복 운동도 수동적 운동이랑 능동적 운동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수동적, 누군가가 해주는 거죠. 그리고 능동적, 내가 스스로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돼요. 네. 그런데 내가 능동적으로 하면은 이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은 네. 근육이 동원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미 염증이 많이 생겨 있기 때문에 근육을 쓰지 않고 끝 지점에서 수동적으로 이 인대나 관절량을 늘려주는 스트레칭이 더 초기에는 효과적입니다. 네, 그런 것들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중요한 거는 초기에 염증을 잡을 때 근력 운동을 어깨에 같이 병행하는 거는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 왜죠? 지금 염증기이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통해서 정상적인 동작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자꾸 보상작용이 많이 일어나고, 맞아요. 그리고 염증이 더 악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력 운동보다는 가동 범위 운동을 먼저 시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저희 회원님들 중에서도 50견으로 오신 분들이 꽤 있었는데, 그분들은 아예 이제 팔을 움직이지를 잘 못하시니까 실제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운동 동작들이 굉장히 축소가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50견의 정의와 특징 그리고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어서 연결되는 영상의 주제는 뭘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50견의 치료법 그리고 스트레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 더 중요하시니까 꼭 다시 또 시청해주시고 저희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안녕. 안녕.